어머니가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운명의 사랑을 다시 찾게 된 마케팅 전문가가 있습니다. 가족의 반대와 거리 때문에 포기하려 했던 국제연애를 2년간 지속했던 로마 출신 클라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한국 남자는 너무 멀어 현실을 봐야 한다는 주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낸 그녀가 결국 어머니의 위기를 계기로 재회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낯선 한국 땅을 밟은 클라라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어머니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해요. 거리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사랑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클라라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예요. 29살이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에서 마케팅을 전공했고 졸업 후 현지 광고회사에서 2년 정도 일했었어요. 그런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컸어요. 특히 한국의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언니 이렇게 셋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55살이고 로마 시내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언니 루치아는 32살로 밀라노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후 재혼하지 않고 저희 둘을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떠나 멀리 가는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클라라, 젊을 때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야 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시면서 웃어주셨죠.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가서 멋진 경험 많이 하고 와. 그리고 K-팝 스타라도 만나면 사인 받아와라며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023년 3월, 저는 서울에 있는 글로벌 패션 기업 코리아 패션 그룹에서 1년간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혼자서 낯선 나라에 와서 1년을 보내야 한다는 게 막막했거든요. 회사에서 배정해준 기숙사는 강남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시설은 깔끔했지만 혼자 지내기엔 조금 외로웠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로마에 있는 어머니와 언니가 그리웠어요.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첫 출근 날이 정말 긴장됐어요.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비즈니스 용어나 회사 문화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저를 담당하게 된 멘토가 바로 지훈 씨였습니다. 박지훈, 31살이고 마케팅팀 과장이었어요. 첫인상은 좀 무뚝뚝했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는데 처음엔 저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셨군요.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간단히 인사만 하고 말았거든요. 저는 속으로 이 사람과 1년을 함께 일해야 하는구나 하며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 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배려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해 점심시간에 혼자 편의점 샐러드만 먹고 있을 때 지훈 씨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클라라 씨, 회사 근처에 맛있는 파스타집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그날 처음으로 지훈 씨와 단둘이 식사를 했는데 그가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고 파스타집 사장님께도 이분은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이니까 정말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훈 씨의 예였어요. 식당 아주머니께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다 먹은 후에는 허리를 숙여 잘 먹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경비 아저씨에게도 항상 수고하세요라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추운 겨울날 경비실에 따뜻한 커피까지 가져다 드리는 걸 봤어요.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 새로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물론 예의는 중요하지만 지훈 씨의 그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진심 어린 존중이었어요.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회사에 나왔는데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어요.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가 점심시간에 보온병을 들고 왔어요. 클라라 씨, 이거 드세요. 미음이에요.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끓인 미음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훈 씨가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아침에 집에서 끓여왔어요. 감기 걸렸을 때는 미음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더 아프니까요. 우리 엄마 말씀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누군가가 아픈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직접 집에서 끓여온 미음이라니. 한 숟가락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 씨를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차갑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옆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저는 우산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퇴근 시간이 되니까 밖에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저만 없어서 난감했어요.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려고 했는데 이미 다 떨어진 상태였고요. 그때 지훈 씨가 자신의 우산을 제 머리 위에 씌워주더라고요. 같이 가요. 저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라고 했는데 지훈 씨는 비 많이 와서 택시 잡기 힘들 거예요. 제가 발에다 드릴게요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하나의 우산을 쓰고 제 기숙사까지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지훈 씨가 한국의 장마철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하고 저는 이탈리아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훈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비 안 맞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훈 씨의 대답이 또 한 번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그랬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지훈 씨의 따뜻한 배려, 말없는 친절함,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요. 인턴십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와 지훈 씨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업무적으로도 호흡이 잘 맞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부산 출신이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했어요.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속된 1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길게만 느껴졌던 인턴십 기간이 어느새 반 정도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훈 씨에 대한 제 마음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요. 더불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도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케이팝과 드라마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한국이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사람들의 정이 넘치고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죠. 인턴십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저는 한국에서 더 있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정규직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기도 하고 다른 한국 기업들의 채용 정보도 알아봤어요. 한국어 실력을 더 늘리기 위해 야간 어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지훈 씨가 있었어요. 그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고 우리 사이의 감정이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 자체에 대한 진정한 애정도 생겨나고 있었어요. 인턴십이 끝나가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탈리아에서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언니 루치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클라라,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의사 선생님과 통화했는데 경미한 뇌혈이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바로 이해해 주었어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는 며칠 안에 이탈리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지훈 씨가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출국장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그가 갑자기 자신의 목도리를 제 목에 둘러주더라고요. 회색빛 캐시미어 목도리였는데 지훈 씨의 향기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그리울 땐 이거 감아요. 난 여기 있을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헤어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라고 말하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뒤돌아보니 지훈 씨가 아직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로마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신 상태였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며칠 더 입원해 계셔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서 간병하면서 지훈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때마다 목도리를 꼭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에도 저는 계속 로마에 머물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완전히 회복되려면 몇 달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혼자 사시기에는 아직 불안한 상태였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재발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니는 밀라노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평범한 로마 생활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의 혈압을 재고 약 드시는 시간을 챙기고 병원 정기 검진에도 함께 다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지훈 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가 보내준 목도리를 보면서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그의 따뜻한 미움, 함께 걸었던 비 오는 날, 조용하지만 깊은 배려를 보여준 모든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걱정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클라라, 너 그 한국 남자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너무 멀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딸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사람과는 힘들지 않을까.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동기인 줄리아가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클라라,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봐. 리셋할 시간이야. 한국. 그건 너무 멀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 마르타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은 현실이야. 여기서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며 걱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들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니야. 난 지훈이를 기다릴 거야. 우리 사이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라고 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걱정과 권유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지훈 씨와는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도 쉽지 않았고 서로 바쁜 일상 때문에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클라라, 제발 한 번만 만나봐. 내 친구 동생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로라도 만나보라는 거야.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하는 언니를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마지못해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안드레아라는 30살 남자였는데 건축가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으며 유쾌한 성격이었어요. 트라스테베레에 있는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안드레아는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로마의 건축물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보여주었어요. 로마는 정말 건축가에게는 천국 같은 도시야. 매일 걸어 다니면서 영감을 받을 수 있거든 이라며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도중에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어머니가 안드레아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돌아와서 어머니가 전화 주셨나 봐요. 죄송해요 라고 했더니 안드레아가 좀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얘긴 좀 지루하네요. 우리끼리 얘기하죠. 그 순간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지훈 씨라면 절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첫 만남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안드레아는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은 오늘 즐거웠다는 인사 메시지라도 보내는 게 예의인데 말이죠. 이틀 후에야 연락이 와서 바빠서 연락 못했어.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더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더니 안드레아가 넌 너무 감성적이야. 그런 일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추억들인데 그렇게 말하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지훈 씨가 준 목도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내 감기까지도 먼저 알아봤는데 안드레아는 뭐지?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왜 난 그 목도리만 보면 울컥하는 걸까? 그 이후로 몇 명의 남자들을 더 소개받았지만 모두 비슷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지훈 씨와 비교하면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었고 어떤 이는 진심보다는 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새벽 4시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어요. 즉시 응급실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그때의 무력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었는데 심각한 뇌경색입니다. 편마비와 언어 장애가 나타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전의 가벼운 뇌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응급치료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재활치료가 절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있던 곳이 지방 소도시였다는 거였어요. 저희 병원은 장비도 부족하고 전문 언어치료나 운동치료, 시스템이 부실한 편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집중 치료를 받으신 후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상태가 심각했어요. 오른쪽 팔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셨고 말씀하시기도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안도했지만 앞으로의 재활이 관건이라고 했어요. 언니에게 급하게 연락했더니 바로 밀라노에서 내려왔습니다. 둘이서 여러 병원을 알아봤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로마의 큰 병원들은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고 당장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정말 막막했어요. 의사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뇌경색 후 6개월이 재활의 핵심 시기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절망스러웠어요. 그때 문득 지훈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아픈 저를 위해 미음을 끓여주던 모습, 혼자 밥 먹으면 더 아프니까요 라고 했던 따뜻한 말들이 생각났어요.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저희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가 이번엔 정말 많이 안 좋아 무서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답장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몇 시일까? 지훈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새로운 연인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의 일을 이미 잊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역시 지훈 씨는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상태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서 보냈습니다. 이탈리아의 의료 시스템과 저희가 처한 어려움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지훈 씨가 한국의 뇌경색 치료와 재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다음날 지훈 씨에게서 정말 자세한 정보가 담긴 긴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의 중풍 전문 병원들과 재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뇌졸중 센터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로봇 재활 치료와 첨단 언어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재활 치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자세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환자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이 있어요. 뇌경색 환자들의 회복률도 높은 편입니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읽으니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송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의료진 동반은 아니더라도 장거리 이동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았고요. 저는 다시 지훈 씨에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지훈 씨가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상태를 직접 보고 이송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직접 온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주셨어요 라고 답장했지만 지훈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혼자 두고 볼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정말로 지훈 씨가 로마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공항까지 마중 나가는 동안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지훈 씨는 여전히 그 따뜻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첫 마디가 어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훈 씨는 병실에서 어머니를 뵙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말씀하기 어려워하셨지만 눈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지훈 씨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고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담당 의사와의 면담에서 지훈 씨는 통역을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뇌졸중 전문 병동과 첨단 재활센터가 잘 갖춰져 있어요.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뤄집니다라고 했어요. 의사도 한국의 의료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로 볼 때 안정되어 있으니 이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는다면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지훈 씨가 어머님 이송과 병원 수속, 제가 다 준비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정말 바쁘게 지나갔어요. 지훈 씨는 한국의 병원과 연락해서 입원 수속을 준비했습니다. 휠체어 지원 서비스와 항공사 의료 승객 프로그램도 알아봤어요. 또한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지훈 씨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연인 사이도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1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이인데 말이죠. 어느 날 저녁 병원 옆 작은 카페에서 지훈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훈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클라라 씨가 한국에 있을 때 혼자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어요. 낯선 나라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클라라 씨가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묻어두려 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이송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 지원 서비스와 함께 일반 항공편으로 서울로 가기로 했어요. 의사는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가기로 결정했어요. 어머니 혼자 낯선 나라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로마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훈 씨와 함께 걸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라고 말하니 지훈 씨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좋아지시면 그때부터가 진짜 중요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아침, 지훈 씨가 제게 말했어요. 클라라 씨, 한국에서 어머님 치료받으시는 동안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든든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휠체어 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입국 수속을 마치는 동안 어머니는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하지만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훈 씨가 미리 준비해 둔 의료 택시로 서울대학병원까지 이동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을 거쳐 뇌졸중 센터로 입원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이탈리아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장비와 시스템을 보니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어머니 상태를 꼼꼼히 재검사한 후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이번 수속을 마치고 나서 지훈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클라라 씨, 숙소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 근처에 좋은 곳을 알아봐 뒀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병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깔끔한 원룸에 머물게 되었어요. 지훈 씨가 미리 계약까지 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가 하루 종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특히 로봇 재활 치료 장비는 정말 첨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나아지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지훈 씨의 헌신적인 보살핌이었습니다. 매일 하루 3번씩 병원에 와서 어머니를 돌봐드렸어요. 아침 7시에 출근 전, 점심시간 12시, 그리고 퇴근 후 저녁 7시에 꼭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정성스럽게 끓인 음식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주에는 된장국을 끓여왔습니다. 어머님이 드시기 편하도록 무와 두부를 아주 작게 썰었어요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떠서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는 소화가 잘 되는 미음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는 영양가 높은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매번 다른 음식을 준비해 오는 정성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드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지훈 씨가 끓인 음식들은 정말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 상태에 맞게 간을 약하게 하고 삼키기 편하도록 재료도 세심하게 준비해 오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아프실 때 우리 엄마가 해주신 레시피 그대로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훈 씨는 음식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욕창 방지를 위한 특수 매트를 직접 구입해서 병실에 깔아드렸어요. 재활 스케줄도 꼼꼼히 관리해서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시간을 체크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재활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주말에도 병원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걷기 연습을 했어요. 어느 날은 언어치료 시간에 직접 참관해서 어머니를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단어를 발음하기 어려워하실 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라며 따뜻하게 응원해 드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훈 씨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회사 일은 괜찮으세요? 매일 이렇게 오시면 무리가 되실 텐데요. 그러자 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차를 좀 쓰고 있어요. 어머님이 좋아지시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회사 일은 나중에 만회할 수 있어도 건강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런 지훈 씨의 모습을 며칠째 지켜보던 어머니가 어느 날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언어 장애로 말씀하기 어려워하셨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자는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가 지훈 씨의 진심을 알아봐 주신 거였습니다. 그동안 로마에서 만났던 다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어머니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안드레아처럼 가족을 귀찮아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셨는데 재활 치료 덕분에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셨어요. 말씀도 처음보다 훨씬 또렷해지셨고 혼자서 앉아 계실 수도 있게 되셨습니다. 입원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외래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퇴원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지훈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클라라 씨, 괜찮으시다면 어머님과 함께 한국에 계속 머무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아는 곳에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병원에서도 가깝고 어머님 통원 치료받기에도 편할 거예요. 그 제안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 텐데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지훈 씨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클라라 씨의 경력이면 충분히 좋은 직장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회사들도 몇 군데 있고요 라고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어머니도 한국의 의료진과 치료 시스템을 신뢰하고 계셨고 무엇보다 지훈 씨가 있어서 든든했거든요.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다시 혼자 어머니를 돌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지훈 씨가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휠체어로 이동하기 편하도록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과 침실에 안전 손잡이도 설치해 두었어요. 주방에는 어머니가 쓰기 편한 높이로 조리대도 맞춰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 지훈 씨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 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라고 하면서 제 목에 그때 그 목도리를 다시 감아주었습니다. 로마 공항에서 헤어질 때 제게 주었던 바로 그 회색 캐시미어 목도리였어요. 오늘이 우리가 처음 함께 밥 먹던 날이에요. 정확히 1년하고 9개월 전이죠. 지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된장찌개에는 무랑 감자를 듬뿍 넣었어요. 클라라 씨가 좋아하는 맛으로요. 어머님 것도 따로 끓였어요. 미역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지훈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아직 말씀하기 어려우셨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지훈 씨는 천만에요.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에요라며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어요. 그날 밤 창밖에 서울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의 첫눈이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이젠 확실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내가 살아갈 곳이에요. 지훈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생각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도 여기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그 순간 지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클라라 씨를 정말 사랑해요. 로마에서 헤어진 후 하루도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이번에 어머님 일로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운명인 것 같아요.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의 도움으로 여러 한국 기업에 이력서를 넣었고, 다행히 글로벌 마케팅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두세 번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회복되고 계셨어요. 한 달 후 언니가 한국으로 놀러 왔어요. 밀라노에서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저를 보러 온 거였습니다. 지훈 씨를 처음 본 언니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지훈이구나. 정말 따뜻해 보이네라며 웃었어요. 며칠 함께 지내면서 언니도 지훈 씨의 진심을 확실히 알아봤습니다. 떠나기 전 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클라라,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엄마도 이렇게 잘 돌봐주고 너도 정말 행복해 보여. 로마에서는 볼 수 없던 표정이야. 그리고 지훈 씨에게는 우리 클라라와 엄마 잘 부탁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2025년이 되면서 어머니는 나날이 좋아지고 계시고 걸음도 많이 안정되셨어요. 지훈 씨와 저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로마의 따뜻한 햇살이나 콜로세움 앞 광장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이곳에서 찾은 진정한 사랑과 새로운 가족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목도리를 감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운명이란 게 정말 있구나. 멀리 이탈리아에서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어머니까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지훈 씨는 여전히 매일 된장국을 끓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얼마 전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지훈 씨와 함께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는 순간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생명이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말씀하기 어려워하시면서도 축하해. 정말 기뻐라고 천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의 손을 꼭 잡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이 어머니의 회복에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임신 소식을 듣고 더욱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매일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을 준비해주고 산책할 때도 항상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아기와 클라라가 건강해야 해라며 정말 조심스럽게 돌봐주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바다 공기가 재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셔서 지훈 씨가 부산을 제안했어요. 우리 고향이기도 하고 바다도 보고 온천도 있어서 어머님 회복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시면서 예뻐. 정말 예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정말 이 나라에 온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바다를 바라본 순간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정말 평화로운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지훈 씨가 어머님, 저희 고향 바다예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 너무 고마워라고 하셨어요. 온천에서도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계시는 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함께 와서 온천에서 간단한 재활 운동도 도와주셨는데 어머니가 평소보다 팔다리를 훨씬 잘 움직이시더라고요. 지훈 씨의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두 분 모두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지훈 씨 어머님이 우리 지훈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라며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뱃속 아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곧 할머니가 된다니 정말 기뻐라고 하셨어요. 부산에서의 3일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고 말씀도 전보다 훨씬 또렷해지셨어요. 바다 공기와 온천,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가족들의 사랑이 어머니께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클라라, 정말 잘했어. 한국 와서, 지훈이 만나서, 그리고 제 배를 살짝 만지시며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나길 하고 기도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완전한 한국인이 된 기분이에요. 곧 태어날 아기는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될 거고 어머니도 날마다 좋아지고 계세요. 지훈 씨와 저는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가족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가끔 뱃속 아기에게 이야기해줘요. 너의 엄마는 정말 멀리서 왔단다. 하지만 운명처럼 너의 아빠를 만났고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거야 라고요. 그럴 때마다 목도리를 만지며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